안녕하세요. 선식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판 싸워서 몇 년간 시댁의 발길 끊었고 이번 명절 연휴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놈의 선식이 뭔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마음도 뜨고 정도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네요. 제 남편은 둘째 아들입니다. 5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40을 훌쩍 넘겼음에도 미혼이셔서 시어머님이 속을 많이 끓이셨습니다. 결국 장남 아들 결혼을 포기하셨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 키우고 사는 저희 부부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시더군요. 원래 아들 거리시는 분이긴 했는데 아주버님한테서 손자 볼 기대를 못하시니 갓 결혼한 저한테 대놓고 아들 안 낳으면 이혼도 불사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펑펑 울었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철저한 제 편이라 그날 어머님께 대들고 난리를 피워서 다시는 저한테 아들 손자 타령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이랑 싸우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어머님은 그 이후로 며느리를 향한 마음에 앙금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맞벌이라 시댁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 주말에 찾아뵈러 가거나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한테 눈길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차갑게 대하며 어쩔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만 받다가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말투도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조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소리로 다그치시니 저도 시어머니가 점점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꼭 저는 하얀 쌀밥을 주시고 남편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잡곡밥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잡곡밥 같이 먹겠다고 하니 난감해 하시면서 이거 소화 잘 안 돼. 너는 그냥 하얀 쌀밥 먹어. 우리는 잡곡밥 먹어버릇해서 괜찮거든. 라며 저를 위해 주시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밥은 묵은 쌀 처리용이었어요. 어쩐지 쌀밥인데도 좀 누렇고 윤기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둔감한 편이라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눈치채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뭔가 저에게만 다른 걸 주시면 남편이 기겁하면서 내가 먹을게, 나 줘.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당황하신지 귀가 새빨개지시고요. 한 번은 시댁 가서 앉아있다가 목이 말라 부엌에 물색이 다 다른 게 여러 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가져오니 어머님이 그건 제 남편이랑 아버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 안쪽에 있는 생수를 꺼내 저보고 먹으라 하시는데 새 생수병도 아니고 이미 반쯤 먹다 남긴 생수였죠. 깨름직하게 이리저리 살펴보니 부유물도 있고 병 뚜껑에도 뭔가가 묻어 있어서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깥쪽에 있는 물 먹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는데 얼핏 몸에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식의 일화가 몇 개 있어요. 인터넷 보면 진짜 무섭다고들 하지만 남일인 줄 알았고 제 친구들만 해도 다 시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길래 안심했는데 제 시어머니도 결국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안부 전하고 뭐고 잘 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게 되시자마자 어머님 태도가 확 바뀌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귀한 장손 낳아주면 내가 금이야 오기야 다 키워주지. 너는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준다. 그렇게 어머님은 임신한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 갖기를 원했는데 만약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어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잘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임신 기간 동안 한 달에 두세 번은 택배를 보내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주로 아귀찜, 고등어 조림 같은 생선 요리였는데 저는 사실 육류를 좋아하지 생선을 딱히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저 임신했다고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뭐라 따로 말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요리를 못하니 밥 못 얻어먹을 불쌍한 본인 아들 생각해서 비린내 나는 요리를 어머님이 손수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셨죠. 생선이 임산부한테 특히 좋아. 생선 많이 먹으면 우리 손자 머리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한 번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다 먹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티나게 당황해 하시며 어? 우리 아들은 안 먹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임신한 저한테 맛있는 음식 다 양보하고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는 택배 보내시는 일이 확 줄었어요. 보내면 제가 다 먹을까봐 그러신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10달을 다 채우고 아기를 낳았지요. 귀한 손자라고 어머님이 출산 당일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아이 보셨으면 댁에 내려가실 법도 한데 손자 100일 때까지 저희 집에 있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안 내려가고 버티시더군요. 저는 사실 조리원 끝나고 친정에 3개월 정도 들어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마침 친정엄마도 퇴직하셔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거 어머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막무가내 100일까지 손자 보시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내며 아내가 편한 쪽으로 하게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 귀하고 잘난 손자 얼굴 보니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말이다. 도저히 난 못 내려가겠으니 며느리 나한테 조리받으라고 해라.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울고불고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 어머님은 다시 댁으로 돌려보냈지만 어머님은 그때 일이 너무 큰 상처라며 갓 아기 낳은 저한테 전화 걸어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너무 서운하다고요. 제 시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도저히 정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너무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가며 살았습니다. 생신 챙기고 명절 챙기고 추운 날 더운 날 전화 한 통씩은 해가면서요. 어머님과 출산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이니 이해하려 노력했고 3시간 거리 시댁도 2달에 한 번은 내려가 손자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혼집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아이 낳고 1년 만에 복직해 매일 눈물 젖은 출근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가정이 있어 행복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늘 제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맞벌이 하느라 육아, 가사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손이 조금 더 재빠르고 섬세한 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거 알고 미안해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랑 청소기 돌리는 것만큼은 늘 남편이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할 때 되지 않았니? 무슨 귀한 손이라고 손에 물도 안 붙이고 살려고 그래. 설거지도 우리 아들이 다 한다면서. 그 말에 저는 화가 나. 그것 빼고 제가 다 한다고 했죠. 어머님, 아이 등하원, 장보기, 반찬 만들어 요리하기, 분리수거, 집정리 같은 거 제가 다 해요. 일까지 병행하며 제가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 아빠는 집에 오면 엉덩이 붙일 시간 있지만 저는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정말요? 그럼 일 관두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네요. 라고 제가 차갑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니네 대출도 많은데 무슨 일을 관둔다고 하니? 그래도 여자가 같이 벌어야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그런 말씀 이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한 말이라며 한기로 흘리고 신경 쓰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 말은 아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치만 이제 저도 굳이 참지 않기에 남편한테 다 말했죠. 너무 짜증나니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 받지 않게 알아서 잘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안해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해 며느리 그만 좀 잡으라 소리 질렀나 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해서는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그래 놓고는 따로 전화해서 화내시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이랑 거의 연을 끊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3살 때 일이에요. 한창 감기며 수족구로 동네 아이들 아파서 등원 못하던 시기였는데 저희 아들도 옮아서 3일을 앓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냈고 남편이 다행히 휴가를 써서 어린이집 못 가는 제 아들을 돌봐줬어요. 그걸 알게 된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휴가를 써야지 왜 남자가 휴가를 써서 애를 보냐고요. 그러더니 집에 올라온다 난리 치셨습니다. 당신 아들 고생할까봐요.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겨우 말렸는데 예전 조리원 때 일이 생각나 저는 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더군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동안 안 보내던 택배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면 철저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 위에 불고기라도 하나 넣어주실 법한데 그건 제가 먹을까 봐서인지 거의 생선 요리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줄기, 미나리 무침 이런 것만 잔뜩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미역이랑 미나리가 비려서 잘 먹지 않거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저도 자식 낳고 나니 내 자식이 얼마나 애틋한지 느껴지기에 그냥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식 한 봉지에 인내심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어느 날 어머님이 또 택배를 보냈다며 제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그랬습니다. 아들 위한 음식 바리바리 싸서 보내시면서도 늘 택배 보냈다는 연락은 저에게 하시고 어떻게 보관해라, 어떻게 요리해 먹어라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 확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집에 와보니 관리실에 맡겨진 택배가 있었고 무겁게 가지고 올라와 보니 선식 2봉지가 있더군요. 어머님이 전화해 이러셨어요. 니들 아침에 밥도 잘 안 먹고 출근한다고 하길래 내가 방앗간 가서 직접 만들어 온 선식이다. 까만 봉지에 있는 건 아범 거고 노란 봉지에 있는 게 어멈 거야. 잘 구분해서 나눠 먹어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왜요? 아이 아빠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웃으며 농담하자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한테 좋은 거 따로따로 넣은 거야. 더 좋긴 뭘. 똑같다. 아무튼 잘 구분해 먹거라. 어머님은 신신당부를 하고 끊으셨죠. 똑같은 거라니 애초에 믿기지도 않아 웃기더군요.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냄새는 같은데 뭔가 색이 달랐어요. 제 거라고 주신 건 조금 더 진한 느낌이더군요. 그간 당한 게 많아 제 몫의 봉투는 아예 꽁꽁 묶어 창고에 처박아 넣어두고 남편 것만 꺼내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토종 입맛이라 미숫가루 좋아하는 남편도 좋아하라 하며 아침에 타먹고는 제 텀블러에도 맛있게 담아 핸드백에 넣어주곤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을까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내준 선식 잘 먹고 있냐? 네, 어머니. 맛있더라고요.
구수하고요. 어머님이 직접 곡물 골라서 빻으신 거죠? 그럼 내가 다 골랐다.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좋고 깨끗한 것들만 골라 넣은 거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봉지 나눠준 대로 따로따로 잘 먹고 있지? 네? 아니요, 그냥 남편 것부터 먼저 꺼내 먹고 있는데요. 뭐라고? 네 남편 거를 너도 같이 먹고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따로 먹으라고 했는데 아범 걸 왜 네가 먹냐? 그럴 거면 그냥 한 봉지에 들이부었지.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네가 먹어? 어머님, 좀 같이 먹으면 어때서요?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범 건 유기농이란 말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내뱉고는 스스로 당황하셨는지 잠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봉투에 들어있는 진한 색의 가루는 유기농이 아니라 또 묵은 곡물로 만든 선식이었던 거죠. 예전 새색시 때 시댁에서 당한 묵은 쌀밥 사건이 생각나 저는 파르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유기농이라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애아빠보다 더 먹었어요. 제가 약 올리듯 말하자 어머님이 파르르 떠시더군요. 아니, 그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그 귀한 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귀한 건 애아빠가 먹어야 하고 저는 먹을 자격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범은 속이 약해서 탈이 잘 나잖니. 그래서 제 뱃속은 무슨 강철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저도 귀하고 좋은 거 먹을 줄 알아요. 모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한 것만 먹고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더니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시엠인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빽질러서 귀청 떨어지게 만들어? 라고 역정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 그간 저한테 하신 거 다 참아드렸어요. 그래, 아들 귀한 줄 아시는 시골 아주머니라 촌스러워 그러시는 거다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머님 귀한 아들 진작 애 빼앗기고 이혼남 됐어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기 넘어 어머 얘 좀 봐라 소리만 연거푸 하시더군요. 저는 그간 참았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치사하게 먹을 걸로 차별하고 서럽게 만들고 똑같이 귀한 자식들 만나 결혼한 건데 남의 딸을 제 아들 먹을 거나 탐내는 식충이 취급했던 것 모두 서러워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너무 힘든 나날들인데 어머님마저 제 자존심을 짓밟아 결혼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어머님이 아무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제 귀에 팍 눌린 듯 했어요. 어른한테 대들면 예의 없다는 것 알지만 그날은 저도 제어가 안 됐네요.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팍 끊어버리고 나니 그제야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그치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흔쾌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많이 미안해 했고요. 본인 엄마한테 대든 저에게 되려 사과하며 이제 어머님 전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명절에도 아이 데리고 본인 혼자 가겠다며 저를 달래더군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댁과 접선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이번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머님이 제 통장에 100만 원 넣어주시더군요. 감사하단 인사 드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두었어요.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면 또 전처럼 되어버릴까 겁도 나고요.
평화로운 지금이 훨씬 좋네요. 어머님은 이제사 며느리가 아쉬우신가 봐요. 명절에 시고모 붙잡고 엉엉 울었다 하시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사과 못하시는 것 같다며 저더러 한 번만 더 용서하라며 시고모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고모님 말씀이고 어머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뀌기 쉽지 않을 텐데 그저 괘씸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리 행동하셨으니 저도 마음이 쉽사리 풀리지가 않네요. 앞으로도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께 마음이 열릴 일이 절대로 없을 것 같네요. 애틋함도 존경도 사랑도 없이 대할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화병이 났던 5년 전의 지난 날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얘기 들으면 아무도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일이 제게 일어났었답니다. 정말 네이트판에서나 듣고 봤던 일이었는데 저에게도 닥치니 현실이 되더군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 사정부터 이야기하자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을 아주 일찍 하셨어요. 가난한 집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셔서 중학교도 졸업 못하시고 바로 공장 취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19살 되자마자 선을 보셨고 그렇게 만나 결혼하게 되신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아버님이랑은 나이 차이가 9살이고요. 아버님 댁은 당시 땅 부자였고 시외가는 엄청 가난해서 어머님이 거의 팔려가다시피 한 결혼이었다고 해요. 아버님은 키가 160cm도 안 되세요. 엄청 작으시고 솔직히 외모도 많이 딸리십니다. 어머님이 키가 크고 예쁘세요. 그래서 이세 생각해서 시할머님께서 어머님과 결혼하라고 푸시하셨다고 했고요. 아버님 나이 당시 30이 다 돼가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상태에서 선을 보고 어머님을 만나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는 조건으로 가난한 어머님 친정에다가 전셋집 하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나이 고작 20살에 제 남편을 낳으셨고 그 이듬해 바로 아가씨까지 낳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댁이 크게 사기를 당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다 처분하셔야 했고 한순간에 시부모님 댁도 팔고 전세로 이사 가셔야 했대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도 안 되어 시가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거죠. 아버님도 솔직히 집에서 물려받은 돈 아니고서야 변변찮은 직장도 없어 외모도 딸려 돈을 거의 못 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나가셔야만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년생 키우니 너무 힘드셨는지 아버님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키우고 난 이후에도 어머님 나이가 참 젊으세요. 누가 보면 제 남편의 사촌 누나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그냥 딱 평범한 결혼 정명기에 결혼한 분들이시죠. 상견례 할 당시 양가 부모님들 나이가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는 50대, 어머님은 혼자 40대 후반이셨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확연히 어리신 분이긴 했지만 그게 후에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가뜩이나 시댁 사정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친정에 비해 아버님 어머님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시댁이 돈이 없어 남편이랑 결혼할 때 많이 망설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성실함과 사랑 하나 보고 결혼했네요. 시아버님은 워낙 과묵하시고 저희에게 참견이 없으시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푼숫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제 웨딩드레스 보고는
본인도 입고 싶다며 눈물 지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인 제가 본인 마음을 들어줘야 한다며 붙잡고 본인이 젊었을 적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털어놓으셨어요. 당시 결혼 앞둔 순진한 예비 며느리였기에 어머님 말씀 다 고개 끄덕여가며 들어드렸더니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장남인 제 남편에게 연락도 거의 안 하며 살았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며느리 생기니 어머님이 갑자기 친한 척하며 저에게 연락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은 원래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젊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밖에 놀러 다니며 본인 외모 치장하는 재미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장남인 저희에게 쿨하게 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집 구할 때도 1원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고 결혼 준비부터 혼수, 예물 예당 같은 것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너희끼리 잘 살으라 한마디 하셨고요. 남편도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도시락 싸고 다녔고 엄마 케어받으며 자란 기억 거의 없다고 했기에 그냥 그런 어머님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신혼 때부터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며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식들은 결혼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며 며느리인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셨죠. 어린 나이에 시집와 일하랴 자식들 키우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싶구나. 주름 없애는 시술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선입금 1,000만 원을 해달래. 좀 도와줘라. 다짜고짜 저희더러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어머님께 제가 당황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병원이 많으니 제가 좀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더니 본인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 취급했다며 화를 엄청 내셨어요. 알고 보니 시술은 핑계였고 어머님 용돈이 필요해서 저희에게 거짓말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와 크게 유대감을 쌓으며 산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의 시어머니 행동에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게 웬 봉변인지 시모는 본인이 자식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희를 꾸짖어야 한다고 한밤중에 택시 타고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저더러 사과하라고 삿대질 하시더군요. 너 내가 어리다고 우스워? 내가 나이는 적어도 엄연히 네 시어머니야. 네 친정에서 그리하라 가르치든? 그 말에 저도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 돈도 뭣도 없이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희에게 다짜고짜 1,000만 원 내놓으라 하시면 당연히 당황스럽죠. 라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님도 아마 저를 만만히 보고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듯한데 제가 기 하나 안 죽고 더 소리를 치니 어머님이 눈이 휘둥그레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본체만치 하며 다음날 출근에 지장 생기니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하고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대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못 들은 채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 나와보니 어머님은 새벽에 이미 나가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이혼 한 해 만에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보통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뭔가 잘못되긴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지 그 주 주말에 시댁 가서 시모랑 한판하고 왔나 보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없어서 해결되었다 느꼈습니다.
그 몇 주 후에 하필 추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는데 어머님도 그냥 입이 대빨 나와 계신 것 말고는 별 다른 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달 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회식 말고는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깡소주를 연달아 마시더라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이 엄마가 임신했대. 그런데 낳아서 키우고 싶다나 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다고? 나이가 50 넘지 않으셨어? 말도 안 돼. 폐경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셨나 봐. 일단 이번 주에 병원에 간다 하시더라고. 저는 이 말을 탁 짚었습니다. 남편이랑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이 큰 벽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돈 빌려달라 한밤중에 신혼집 찾아와 울고불고 삿대질. 이제는 시어머니의 임신이라뇨. 그게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친정에 이야기하니 친정 부모님도 기가 차다며 말씀도 제대로 못 이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아버님하고 전화통화를 오래 했었는데 끊을 때마다 신경질을 내며 줄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애 낳아서 키우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내비친 듯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을 설득 못 하셨고요. 그래서 그 주 아가씨네랑 같이 시댁에 가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 정말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가야 했어요. 시댁 도착하기 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받았더니 새아가 나 키위가 먹고 싶네. 초록색 말고 노란 골드 키위로 사와. 물렁한 걸로. 알겠지? 집 앞 마트에 물렁한 거 없으면 10분 거리에 큰 마트 있다. 거기 가서 사오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키위 사오시래. 그것도 물렁한 걸로. 없으면 돌아다니면서까지 구해오라 하시네. 난 도저히 못 사가겠어. 당신이 알아서 구해오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 말을 짚더군요. 그대로 빈손으로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저희가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걸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동생 품고 있는 이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키위 먹고 싶다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더러 앉아보라 하고 말씀부터 나누자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 나이에 아이 낳아 키우면 자식들만 고생이니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희도 가족 계획이 있어 내년 안으로 아이를 임신할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족보 꼬이고 복잡하지 않겠냐 하니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엿한 생명인데 지운에 만회하는 게 너무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며 애 더 낳고 싶었는데 집이 망해서 더 못 낳은 거야. 니들이 뭘 알아? 나도 둘만 낳고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임신이 된 것도 다 뜻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난 무조건 낳는다. 그렇게들 알아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뒷목 잡으며 할 말 없다 하시고요. 그런 아버님도 저는 진짜 답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아가씨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당장 병원 가라고 난리였지만 어머님은 굳건했어요. 새아가 이것도 운명인데 우리 애기를 너희들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주는 건 어떻겠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직 임신도 안 한 신혼부부예요. 어머님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제 시조카도 아닌 시동생이 되는 건데 제가 시동생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남도 아닌데 뭘 그러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씨잖아. 네 남편 동생이면 너랑 가족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아가씨도 경악해서는 어머님 보고 노망난 거 아니면 말 실수한 거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성하였어요. 태어난 건 어머님 혼자였죠.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붙잡았지만 저는 이런 집이랑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 보고 어머님이 배를 붙잡으며 며느리가 너무 되바라졌다며 흐느끼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친정에 찾아가 엄마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비상이었죠. 딸 시집 보낸 시가가 돈도 없고 멋도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개념 무대뽀일 줄은 모르셨으니까요. 엄마는 제 신랑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친정 아빠도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네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친정에 가 있었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 돌아와라, 애걸복걸 빌었지만 저는 이혼 아니면 시댁이랑 연 끊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본인도 엄마한테 질리고 질린다며 앞으로 시댁 갈 일 없을 테니 연 끊고 사는 조건으로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자고 하더군요. 그 소식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죠. 어떻게 본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저더러 해도 너무한다고 울고 불고 뒤집어졌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은 탓이었을까요? 한밤중 배가 너무 아파 쓰러져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위궤양에 장까지 꼬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알아본 적도 없는 편두통까지 생겨 며칠 내내 구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 같았고 건강 체질이던 제가 한순간에 골골거리자 친정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나서셨어요. 남편이 기겁하며 제 친정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제 친정 아버지가 단호하게 시어머니 문제 해결할 자신 없으면 이혼하고 딸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지요. 양가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알게 되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면 말 다 했죠. 어머님은 오기가 생겼는지 더 아기나 키우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안이라면 남편만 보고 살아도 분명 고난과 역경이 닥칠 거라는 판단이 생기더군요.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에서도 애 들어서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한 결혼이 아니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울고불고 뒤집어질 듯 저를 붙잡았고 시누이까지 제 직장에 찾아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빌었지만 단호히 이혼했습니다. 소송까지 갈 뻔했는데 다행히 합의로 끝났죠. 솔직히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이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했고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어머님, 아니 전시모는 임신 6달까지 꽉 채웠지만 결국 유산하셨다고 들었어요. 산모가 고령이라 자궁 상태도 안 좋으셨나 봐요.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여러 사람 지옥으로 내모셨네요. 나중에 듣기로는 전 남편은 본인 어머니와 완전히 손절해서 인연을 끊었다고 들었고 직장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의 상실감에 빠져 많이 우울해하다가 운동으로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연하의 남자와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많이 불안했는데 걱정했던 제 자신이 우스울 만큼 사랑 듬뿍 받고 배려받으며 지낸답니다.
돈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재력의 남자라 신혼집 첫 시작을 34평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시부모님 역시 너무나 사려 깊으시고 존경스러울 분들이라 제가 많이 따릅니다. 며느리로서 사랑도 많이 받고요. 제 일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좋은 분들이세요. 저 역시 전 시댁이 놀라우리만큼 무기념 집안이어서 그런지 지금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부담 안 주려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 같습니다. 아직 임신을 못했지만 준비 중이에요. 예쁜 아이 낳아 행복한 가정 잘 지키고 싶습니다. 제 결혼 사연 정말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 빼고 손절하는 게 장기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전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적거렸으면 제때 이혼하지 못했거나 이혼해도 제가 욕을 먹었을 것 같네요.